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의 교수법 15강. 오늘은 제 날짜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공부로는 마지막 시간이죠? 드디어. 한 학기 동안, 15강 15번이나 이렇게 길고 긴 머나먼 길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더욱 의지를 꺾고 싶은 적은 너무나 여러 번 있었지만은 마지막 15강까지 잘 오게 된 것 같고 다음 주에 16강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포맷이 있어요. 시험 문제 포맷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그런, 그 포맷으로, 지금까지 강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음, 그 전에 오늘 15강, 수업 내용으로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음, 11번째, 내용으로 봤을 때는 11번째 꼭지가 되겠고요. 쉼표에 대한 내용. 어, 쉼표, 레스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쉼. 노트. 노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음표라고 하는 애들을 영어로 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음표를 노트라고 하는데, 쉼표는 또 레스트 노트라고 표시를 레스트 노트라는 단어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쉼표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마 초반에 그 음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쉼표는 소리가 없는 순간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쉼표도 엄연히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표는 소리가 있는 소리 자체를 내는 그런 연주를 한다고 하면 쉼표는 소리가 없어진, 소거된, 침묵의 그 순간을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쉼표와 음표를 조화롭게 작곡을 하는 것이고 작곡가들은 그에 따라서 연주가들은 또 연주를 하게 되고 우리들은 악보를 보면서 여기에는 소리가 없어져 있구나. 여기부터는 소리가 다시 나는구나. 이거를 읽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쉰다고 해서 그냥 멈추거나 안 하거나 뭔가를 안 하는 그러니까 doing이 없는 어 그걸 무위라고 할까요? 뭔가를 하는 것을 위라고 하고 어 무위라고 한다면 이 뭐 무위도 사실은 위를 하지 않는 행위로 또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어,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 위한 컨트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뭔가 소거되었다, 없어졌다, 그냥 안 하고 멈춰 있다,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이 doing의 성격 자체가 사운드를 내는 연주가 있고 근데 사운드가 없이 사일런스를 유지하는 음. 근데 요거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쉼표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쉼표가 가지는 그 시간 쉼표의 음가처럼 그 길이, 쉼표의 길이에 맞춰서, 음,
소리가 나지 않게끔 컨트롤을 한다. 뭔가를 하기는 한다라는 그 개념,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우리 초심자 분들에게도 이 개념이 잘 전달되게끔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이런 개념까지 입력이 되기 쉽지 않겠지만, 어, 제안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 교재가 있어서 그 내용들 공유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리뷰를 같이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연주를 하는 것과 그냥 쉼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연주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주 복습 내용, 보표와 가온도, 바이엘 1권에서 제시하는 보표와 가온도, 바이엘 1권에서 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알프레드 피아노 라이브러리 예비 과정 A를, 제가 발췌해서 거기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었죠. 어쨌든, 중앙도를 배우는 거, 중앙도 내지는 가운데도를 배우는 것은 뭐 똑같겠지만, 먼저 양손도의 자리를 배우게 되는 바이의 1번, 그리고 중앙도의 자리, 가운도의 자리를 먼저 배우는 알프레드 과정,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양손 대칭의 연주라든지 아니면 양손 병진행의 연주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그 편차를 크게 보이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앙도의 자리를 좀 중간에 살짝 넣어서 학습을 시켜보시면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 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옳고 뭐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라기보다는 조금 선생님들이 초반에 왜냐하면 중앙도의 자리는 바이엘 과정만 따라가다 보면 좀 뒤쪽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조금 이제 느낌이 온다. 이 친구가 도를 그냥 1번으로 무조건 치는 것 같다. 음, 이런 손가락 번호만 보고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셨을 때 병용을 해보시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 보셨으니까 기억나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쉼표 가볼 텐데 이건 이제 바이의 1권 자료죠. 바이의 1권의 자료인데 보면 이미 큰 부표가 나온 거죠. 근데 실제로 연주하는 거는 이제 높은 음자리표, 오른손을 먼저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네 마디를 다 지나면, 그다음에 왼손 연주를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손이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심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음, 마땅히 온심표를 표시를 해줘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은 온심표가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부표라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보 제시를 한 것이고요. 쉼표 또한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비워둔 상태에서 큰 부표를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벨링이 되어 있을 때 저 같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교재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왜냐면 상당히 단계가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어, 물론 아주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제시가 온심표까지 전부 다 제시가 되면서 내지는 한 번에 뭐 양손으로 바로 칠 수 있는 게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세세하게 세심하게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 높은 음자리 목표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게 1번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왼손이 연주하는 낮은 음자리 보표가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양손 이 준비는 양손이 하는데 그러나 실제 연주는 각손으로 하게끔 악보를 제시하지만 보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변함이 없죠. 실제 연주는 각각 연주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음. 근데 큰 보표로 보표 체계 자체를 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스텝
스태핑을 했다는 거죠. 레벨링을. 음, 섬세한 터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3번이니까 33번, 34번에서 모종의 그런 연주를 하다가 35번에서 드디어 이제 온쉼표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4박 동안 쉽니다. 일단 요것도 마디 전체를 쉽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4분의 4박자 개념을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4박 동안 쉰다라는 첫 번째 개념을 알려주고 오심표에는 원래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 박을 쉰다, 전체, 마디 전체를 쉰다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친절하게 왼손은 쉽니다, 오른손은 쉽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부과하면서 온심표를 그려주고 있죠. 음. 그래서 큰 부표 마찬가지 일단 오른손만 네 마디 치고 그 다음에 왼손 네 마디 치고 이런 폼에 마찬가지 큰 부표 상태 마찬가지 거기다 플러스 온시표라는 개념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섬세한 레벨링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차근차근 하실 때 이제 아이들이 초심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다.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37번으로 가게 되면, 아까는 네 마디 네 마디 연주였잖아요. 네 마디 오른손, 네 마디 왼손 연주였는데, 지금은 두 마디 두 마디씩. 그러면 동기가 교차되는 거죠. 연주 동기의 교차. 각손 연주 동기 교차. 그래서 오른손 동기, 왼손 동기, 다시 오른손 동기, 왼손 동기. 하면서 온심표를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해주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온심표가 있을 때는 연주를 쉬는구나 라고 훈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음. 그 다음 이제 이분심표가 온심표보다 나중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음표를 배웠을 때랑은 좀 다르죠. 음표를 배웠을 때는 일단 사분음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분음표를 안 보이네. 이분음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는표 요런 순서대로 나가다가 나중에 이분음표 더하기 사분음표라고 해서 점 이분음표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요 순서대로 배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을 연주를 하지만 1번이 나올 때부터 이 친구들의 존재를 먼저 설명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오는 표를 피자로 나눌 거기 때문에 그 얘기 드렸었고. 근데 쉼표를 배울 때는 그 사용하는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박을 나누는 그 이분음 체계, 이 등분 체계 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음표 리뷰를 하면서 음표를 배우면서 다 설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온심표가 나올 때 요렇게 보통 하는데 어, 그 온심표가 나올 때 오래 쉬는 이따가 알프레드 교재에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리지 않았나요? 침대로 그려요, 침대. 오래 쉬는 온 온심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음표도 쉼표도 박을 가지고 있어요. 음. 한 박을 쉬면 4분 음표, 4분 쉼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박을 쉬면 2분 음표, 두 박을 연주하면 2분 음표, 두 박을 쉬면 2분 쉼표, 2분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 박의 음표를 배웠잖아. 뭐였지? 점이분 음표를 배웠죠? 그러면 세 박 동안 쉬는 것도 있겠네. 이름이 뭘까? 점이분에다가 쉼표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근데 얘네 둘 다 박이 있어서, 어,
한박을 다루는 거. 한박을 다룰 때 한박을 연주해야 되면, 음, 한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4분, 이제 한 조각이니까. 피자 한 조각, 4분. 두 박은 두 조각이라서 2분. 세 박은 2분의 플러스 점이라서 점 2분. 그다음에 네 박. 네 박은 온통 다 혼자 먹은 거라서 온. 그래서 4분 음표 한 박을 누르는 거고, 한 박 동안 건반을 연주하는 거고, 4분 쉼표 한 박 동안 쉬는 거고, 2분 음표 두 박을 누르고 있는 거고, 스테이. 2분 쉼표 두 박 동안 조용히 있는 거고, 점이분 쉼표, 점이분 음표, 점이분 쉼표, 온음표, 온쉼표, 이렇게. 마치 함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쉬는 온심표는 네 박을 쉬는 쉼표고, 이분 쉼표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온심표가 나온 순간부터 요 함수 매칭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분 쉼표가 이제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모자를 그립니다. 이분 쉼표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려주면 이게 모자가 되잖아요. 뭐 같아요? 모자. 그래서 모자는 두 글자.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두 글자니까 2분 쉼표라서 두 글자야. 두 박을 쉬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알려준 뒤에 막상 악보를 보면 온심표 동기가 그러니까 두 마디씩 그 교차가 됐던 것처럼 요건 이제 훨씬 더 짧은 박구로 교차가 되는 거죠. 2분음표 연주와 2분 쉼표 연주가 교차가 되면서 오른손이 두 박 쉴 때는 반대로 왼손이 소를 두 번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박자로 봤을 때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그래서 실제로 연주할 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손으로 친구의 손을 잡고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등판에다가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렇게 어깨 쪽에 어,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렇게 하면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음의 교차와 박의 감각까지 해서 연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두 박 차이 지금까지 이 38번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오른손만 치거나 왼손만 치거나 요거의 연속이었잖아요. 네. 이 짧은 순간 갑자기 두 박을 왼손이 좀 스며들어가듯이 두 박만 치고 빠지는 이런 연주 형태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또 이제 어른분들도 성인분들도 초심자들의 경우에 갑자기 왼손이 끼어들어서 친다는 것 자체가 좀 준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등에다가 터치를 해주시거나 이제 직접 손가락에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준비해서 그 박에 끼워 맞출 수 있게. 어. 사실은 쉼표는 나중에도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쉬는 거 어제도 얘기했나요? 아니 어제가 아니라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일단은 쉬는 것도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뭘 위한 준비죠? 다음 음의 연주를 위한 준비. 음. 그래서 도도도미솔미도 할 때 안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내 순서가 왔을 때 박에 맞게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몸도 실제로 자세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교차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우리는 선생님들 숨 쉬듯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작업이지만 초심자, 어린 친구들, 성인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초심자분들에게는 요 하나의 이 액션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준비하는 동작, 연습, 이제 반복해서 훈련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부분.
자, 요렇게 악보가 이제 있을 때, 요런 거 하기 너무 좋죠. 어머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네. 뭘까? 우리 친구도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물어보죠. 왜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라고 하면 정답은 뭐죠?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 드물죠?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작은 악절, 두 개의 작은 악절이 완전 똑같죠. 정말 한음도 다르지 않고, 완전 똑같은 이런 상황 흔치 않죠. 음. 보통 뭐 도레도 아니면은 차라리 뭐 도 마지막에 오음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아주 작게 차이가 있을 법한데 완전 똑같은 상황.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구조. 구조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또 얘기가 길어지긴 하겠지만 반복, 변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3대 1일 수도 있고, 그죠? 이 2.5대 1.5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결국에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슬슬, 학습을 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엘 1번에서 나온 쉼표, 일단 여기까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4분의 3박자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분의 3박자로 작곡된 곡에서 4분 그리고 4분 그 4분의 4박자인 곡에서 점 2분음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야 비로소 4분심표의 의미와 4분심표의 제대로 된 학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의 1번은 39번인가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구성의 곡으로. 근데 이제 한편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알프레드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제 쉼표를 가르치고 있나, 어떻게 쉼표를 제시하는가, 어떻게 쉼표를 설명하는가, 의 예시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알프레드 교재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은 요거는 이론 교재예요. 알프레드 이론 교재. 여기 보시면 레슨 교재 뭐 16쪽을 보세요. 레슨 교재 16쪽을 할 때쯤에 배울 때쯤에 이 이론 페이지를 풀라는 거죠. 그래서 사분 쉼표에 대해서 나와 있고 4분 음표의 길이만큼 쉬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밌죠? 어떠세요, 여러분? 한박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설명이 한박이라고 설명하지 않죠. 이게 맞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4분 쉼표가 갑자기 두 박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8분의 3, 6, 9, 12박자에서는 두 박이 되죠? 음. 그리고 2분의 2박에서는 2분의 1박이 되잖아요. 4분 쉼표. 음. 이 상황은 4분 음표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음. 근데 아마 4분 음표는 하나라고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에 미루어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4분음표의 길이만큼 쉬라는 뜻 요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항상 큰 그림을 염두에 두는 그런 설명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들께서 좀 약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한박이라고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하면 보통 4분의 2, 3, 4부터 우리는 배우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도 4분의 4박이라고 제시를 한 상태에서 4분의 4박자일 때, 곧 4분음표가 한 박일 때, 이 말은 곧 4분심표가 한 박 쉬는 의미가 될 때,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인 거죠. 요거를 전제로 했을 때, 각각의 음표나 쉼표의 박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음.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는 이 깊은 뜻을 알잖아요. 이 깊은 뜻을. 근데 우리 초심자 학생들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죠. 4분의 표의 길이가 어떤 길이일까? 4분의 표의 길이가 얼만큼일까라고 반대로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음. 그러면 학생이 4분의 표는 한 박이잖아요. 내지는 4분의 표니까 대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선생님들께서, 맞아. 4분의 표라서 숫자 4니까 네 박인 것 같잖아. 어머,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분이잖아? 어, 네 배가 아니라, 4배음표가 아니라 4분음표잖아. 분은 나눴다는 뜻이었거든. 네 조각으로 나눴어.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한박이란다를 다시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친구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더 하시고, 음,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분심표를 배울 때, 내지는 사분음표가 악보에서 다시 나왔을 때, 어, 내지는 요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첨삭이 필요하겠구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화 내지는 확인이 필요하겠구나, 선생님들 체크하실 수 있죠. 음,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시기에 용이한 큰 그림을 포함한 정의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온쉼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는 표의 길이만큼 4분의 4박자일 때는 4박, 또는 8분의 6박자일 때는 8박.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한 마디 전체를 쉬라는 뜻입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점선에 따라 온심표를 그리세요. 5개를 더 그려보세요. 네 번째 줄 아래로 매달린 모양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자고 있죠. 음, 그래서 온심표는 마치 침대 같은 거야. 위에 넓은 이 판때기, 판자 위에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오래 쉬는 네 글자죠. 오래 쉬는 온쉼표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리게끔 하고,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문제인 거지. 행진은 행진인데, 말이 없는 행진. 행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doing이에요, not doing이에요? 이거는 엄연히 doing이죠. 행진을 했어요. 음, 말칭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요거를 한 거예요. did, done, 했어. 이루어진 상황, 무언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단지 말이 없었어요. 조용한 행진이었어요. 조용했다, 침묵했다, 침묵행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이 없었을 뿐, 음이 들리지 않았을 뿐, 분명히 음악적인 시간은 흘러간 거죠. 음. 우리는 춤을 추었습니다. 분명히 춤을 춘 거예요. 근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충에 맞는 박자, 네 박개죠. 4분의 4박자, 말치. 하고, 왈츠에 맞는 4분의 3박자. 인 상황에서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온쉼표로 음악을 표현을 한 거죠. 음, 엄연히 마디와 보표와 끝세로줄이 있습니다. 네 마디 동안 말이 없이 행진을 했고요. 말이 없이 왈츠를 춘 거예요. 음악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좋죠. 저 혼자만 좋나요? 나 혼자 반했어. 새삼스럽게.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왼손으로 연주하며 박자를 세어보래요.
음, 말이 없는 행진을 왼손으로 연주하면서 박자를 세워볼 수 있고, 말 없는 왈츠는 또 연주를 하면서 박자를 세워볼 수 있게끔. 건반위에서 준비를 한 상태로 박자를 속으로 세면서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예비박에 맞춰서 하나, 둘, 시작. 하면 끝난 거죠? 그다음 하나, 둘, 셋, 둘, 시작. 하면 세 박씩 네 마디 왈츠 춘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4분의 4 박자표는 없지만 4분의 4 박자 안에서 각 쉼표 음표들이 몇 박인지 네모안에 숫자를 적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 4분의 3이든 4분의 2든 결과는 똑같겠죠. 4분의 5든 간에. 근데 나중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8분의 6박자 안에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그리는 요 문제 설정과 설명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교육학 그 박사님들과 음악학 박사님들과 음악 교육도 하신 분들과 현장의 교사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오랜 그, 그 교사 생활 하신 분과 그다음에 뭐 연주자, 실제 피아노 연주 전문 연주자 이런 그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교재라는 점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설명이나 질문의 어떤 포괄하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좋아요. 넓고 깊은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받아들이는 그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계가 뎁스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조용히 다음에 악보는 연주하기 쉬워요. 예상이 가시죠? 왜 쉬울지. 하지만 각 마디 안에는 어딘가 틀린 곳, 잘못된 곳이 있어요. 악보를 보고 틀린 곳이 있으면 바르게 고칠 텐데, 바르게 고칠 때는 한 마디 안에 하나의 쉼표만 사용합니다. 하나의 쉼표만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고쳐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조용히라는 곡의 제목에 맞게끔 전부 다 쉼표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작은 악절 3개짜리 곡을 12마디짜리 곡을 조용히 불러볼 수 있고요. 4분 쉼표는 쉿, 2분 쉼표는 쉿, 5분 쉼표는 모두 쉿이라고 속삭이면서 A, S, 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분 쉼표가 부족했었고 여기 2분 쉼표가 필요했었고 전제가 4분의 4 박자이기 때문에 여기 온쉼표 넣었어야 됐고 이런 방식으로 여기도 온쉼표를 넣었겠죠. 다음 쭉쭉쭉 한마디 안에 하나씩 지금 쉼표들이 추가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마디까지 한 마디 안에 쉼표 하나씩을 추가해서 쉬 조용히라는 곡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쉼표 박개념 설명하시는 와중에 뭐 테스트나 이런 거에 필요할 때, 종합장에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거나 이런 문제도 내실 수 있겠죠. 물론 뭐 가장 편한 건 복사해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 음. 그래서 어쨌든 쉼표도 너무나 이거는 직관적으로 딱 알려주는 거죠. 쉼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 카운트.
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 엄청 중요한 개념인 거죠. 박을 가지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악, 음악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는 거다. 어, 이게 모든 개념들이 요 하나의 문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4분 쉼표, 선생님께서 하나의 리듬을 손뼉치기 하실 것입니다. 잘 듣고 네모 안에 4분 음표나 4분 쉼표를 그려보세요. 요거는 답안지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랜덤으로 이제 문제를 내실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 빈칸을 4분 쉼표로 표현하실지, 쉬고로 표현할지, 한박으로 표현할지 선생님들이 조절을 하시면서 친구들이 그걸 듣고 문제의 답을 기록하게끔 해보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2분 엠표, 4분 4분, 4분 4분, 2분 엠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런 답이 나왔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음표 이름을 읽었는데 없이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문제에 쉼표가 있으니까 쉼표 있는 대로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문제 이렇게 했겠죠. 그럼 4번 문제 이렇게 요거를 당연히 역할 바꾸기를 해서 친구가 선생님한테 문제 내는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뭔 말이야. 여기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쉼표도 역시나, 소리가 없는 모먼트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구와의 리듬 게임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상황 되는 거고요. 이분 쉼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1번 문제. 이분은 표 아니면 이분 쉼표입니다. 시작. 자, 정답은 뭐죠? 2번 문제. 3번 문제 바로 갑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음, 다 100점 맞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너무 좋죠, 이런 문제들. 이 듣기 교재라는 걸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알아보셨을 것 같고. 자, 근데 요거는 사실 비급이에요. 가쁜 고백을 하자면 A급이 아니라 B급입니다. A급에서는 쉼표가 나오잖아요. 알프레드는. 바이엘에서는 1번 마지막에 이제 쉼표가 하나씩 소개가 되잖아요. 뒷부분에서. 근데 알프레드 교재 예비 과정에서는 A급에서는 쉼표가 아예 나오지 않고요. 전부 이거는 B급 인 상황인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A급에서는 연습곡들도 전부 다 4분의 4박 기준 다 박이 채워져서 나와요. 어, 레스 노트가 하나도 없이 전부 네 박을 꽉꽉 채워서 연주하게끔. 음, 그래서 일단 음표의 세개로 A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B급에서 이제 음정 간격, 화성 음정 이런 거 나오면서 슬슬 쉼표가 소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 점 말씀드립니다. 음. 어쨌든 기초과정 안에서 쉼표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시를 하느라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요. 뭐 1권이라고 꼭 바의 1권 이퀄 예비과정 A 절대 아니죠. 음, 애초에 기본 도의 자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B급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A급엔 쉼표가 없어요. 자, 요거 이제 두 마디가 됐죠? A급 듣기 문제에서는 한 마디씩 나왔었는데, B급에 가면 이제 두 마디씩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사분심표 표시가 되어 있는, 사분심표 제시가 되어 있는 듣기 문제. 둘 중에 어떤 리듬을 선생님이 손뼉치게 하는지 맞춰보세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이런 문제를 낼 때, 이 친구가 제대로 리스닝이 되고 있는지. 근데 리스닝이라고 하니까, 또 재밌는 격가지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데, 리스닝을 할 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어. 아까 사실 이런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 때 제가 예비박을 안 드렸는데 그냥 바로 냅다 손뼉을 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 초심자 친구들에게 문제를 제시를 할 때는 반드시 4분의 4박자면 그 박자표에 맞게 예비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문제를 시작하기 내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예비박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점. 못 갖춘 마디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뭐죠? 리스닝을 한다는 거는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동기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주어지기 전부터 연주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음악회장에 가면 콘서트홀에 가면 동기화를 하죠. 자, 미리 기침들 다 하고 목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착석 하고 소등 하고 이런 착석, 소등, 기침, 어, 마음의 준비, 박수, 박수를 한 다음에 다시 침묵, 마지막 기침, 자세 가다듬기 이게 무슨 과정이죠? 동기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누구와 뭐와 동기화라는 거죠? 연주자들의 상태와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동기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침묵이라서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동기화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움직임, 움직임에도 동기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움직임의 동기화, 예를 들면, 자, 다 같이 뭔가 음악을 하면서 뭐죠? 아, 그 사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바렌보임이 바렌보임이나 주빈메타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손뼉치기 잘 시키잖아요. 이렇게. 긴 신년음악회 이런 거 보면 마지막에 뭔지 아시죠? 다 손뼉을 치면서 뭘 하래? 따라단 따라단 딴딴 따라라라단 딴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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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요거 하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손뼉을 요거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동기화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한 박 한 박에 맞춰서 규칙적인 박수를 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동기화 중에 한 방법이긴 하죠. 음. 근데 사실은 모든 연주회가 그런 곡을 연주하지는 않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연주를 듣기 전에 그냥 뻔한 박자에 같이 박수를 치거나 같이 발을 구르거나 하는 건 이제 뭐 노골적으로 쉬운 동기화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주 시작 전에 어, 할 수 있는 남은 동기화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 상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하는 그 상태를 같이 듣는 사람, 청중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애초에 이 상황,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리스닝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수능 보면 헬기도 안 띄우고, 그죠? 음, 모든 전국의 라디오 방송, 뭐, 전파 다 중지하고,
다 조용하게 침묵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리스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아니, 다른 아이들 다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데, 다 연습하고 있고, 다 이론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러고 있는데, 물론 뭐 개인 레슨일 경우에는 이런 그 침묵의 공유가 용이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교육기관 내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생활 소음이나 연주 소리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침묵을 공유하는 대상은 문제를 주는 사람과 퀘스처네어와 앤서링을 하는 이 두 사람만 그 상황을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둘이 서로 상호 간에 포커싱이 돼야 되죠. 어, 상호 간에 둘이 뭘 하고 있는지. 음. 그래서 포커싱 한 다음에 동기화, 침묵의 동기화를 하고 그 상태에서 준비를 시키죠. 뭘로? 예비박으로.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제시. 음. 뭐 요거는 오늘 어떤 모종의 상황이 있었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듣기 문제를 내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듣기 전에 약간의 침묵의 상태를 공유한 상황에서 제가 예비박을 드리고 둘 중에 하나를 손뼉치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네, 첫 번째 거였고. 하나, 둘, 셋, 넷, 셋, 넷. 두 번째 거였죠. 마찬가지로 퀘스천에어와 앤서러를 바꿔서 서로 어, 학생이 문제를 내고 선생님이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학생이 손뼉치기를 제대로 박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문제풀이 즐겁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이제 알프레드 B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성운동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눈치 채실 수 있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큰 보표 상태. 근데 동기 교차가 되어 있죠. 왼손 동기, 오른손 동기. 온쉼표 제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씩 교차. 마디 교차. 외노로 마디가 교차되어 있고요. 아직 쉼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다가 4분 쉼표가 먼저 나옵니다. 4분 음표를 먼저 배운 것처럼 쉼표도 4분 쉼표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서 한 박 동안 연주. 건반을 누르지 않으면서 한 박 동안 침묵을 연주. 그래서 보통 쉬고라고 읽어주죠. 쉬고 두 음절로 읽습니다. 알프레드에서는 4분, 4분은 표는 4분이라고 읽는 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수법상. 그래서 2분음표 4분, 4분, 4분 쉬고, 4분 쉬고. 이렇게 가게 되고, 2분음표 4분, 4분, 4분 쉬고, 4분 쉬고. 리듬명이 똑같죠? 그러나 여기는 가락, 여기는 화성. 이 내용이 그대로 가사에 나와 있네요. 오른손 가락, 왼손은 화성. 오른손 연주, 왼손의 연주. 이렇게. 오른손 가락, 왼손은 화성. 똑같이. 화성이 바뀌어 있죠, 순서가. 그리고 쉼표는 똑같고, 여기 화성이
2도, 3도, 2도, 2도였는데 3도, 3도로 이제 종지형으로 완전 종지로 마무리되고 있죠. 요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온심표가 나왔네요. 오는 표의 길이만큼 또는 한 마디 전체, 그래서 한 마디 전체를 쉴 때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바로 다음에 한 마디를 꽉 채운 오는 표가 나와 있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어, 네박 쉬기 두 번 했고 네박 소리 네박 쉬기 연주 네박 소리 연주 음, 그렇게 해서 바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게끔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내용 반복이 되어 있죠. 위에랑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면서 연주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온쉼표인데 박자표가 달라졌죠? 4분의 3박자. 세박 연주를 하는 동안 왼손 한 마디, 오른손 한 마디 이어지죠? 동영진행. 화성으로 만나서 세박 연주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세박 동안 쉬기. 음, 그다음에 양손 같이 두 박 연주한 뒤에 앞에서 미리 배웠던 4분 쉼표 한 박 동안 쉬기 연주. 그래서 세 박이 채워지는 음, 그런 형태로 음악이 제시가 되어 있죠. 마지막에는 형태는 다 똑같고 세 번째 마디까지 다 똑같은 내용. 마지막에만 점 2분 음표 세 박 유지하게끔 세 박을 그려버렸네요. 대박 유지하게끔 해서 이거와 이게 또 비교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리로도 이게 차이가 느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박을 눌렀을 때 도, 둘, 셋 했을 때랑 도, 둘, 쉬고 했을 때랑 비교할 수 있게끔 음, 나머지 요소가 다 같죠. 도, 미, 솔, 음의 요소 위치, 음역 다 똑같고, 쉼표 하나의 차이만 두고 들었을 때, 연주했을 때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먼저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점차 높여가는 거죠. 바텀에서부터 탑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분 쉼표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도 모자 그릴 수 있겠죠? 음, 모자 그려주고. 이분음표의 길이만큼 쉬라는 뜻입니다. 이분음표가 두 박이 되는 4분의 4박자니까 이분 쉼표도 마찬가지로 두 박 쉬는 게 되겠죠. 음, 여기는 특히나 당김음 리듬이 나오네요. 파, 둘 해서 두 박 동안의 연주가 강조가 되고 4분 4분 2분 쉼표가 나오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2분음표 연주 소리내기 연주를 지속한 다음에 두 박 쉬는 타이밍 만들어주는 거고요. 오른손만 따로 이 패턴 연주 왼손이 리듬형 그대로 연주하는데 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마지막에 2분 쉼표 쉬는 연습은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와, 멋진 모자네. 정말 멋진 모자가 그려져 있죠. 어, 모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가사가 멋진 모자로 되어 있어요. 아, 멋진 모자네. 아까 18번 그 로켓에서 배웠던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어지는 음영. 그래서 마지막에 4분의 4박자고 3박을 채워준 다음 마지막 박자를 쉬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2분음표를 둘로 나눠서 연주를 하게끔 되어 있고, 오음표 연주를 각각 세 박으로 나누고 마지막에는 양손 같이 4분 쉬기. 음. 오른손 4분 쉬기가 양손의 4분 쉬기로 연결이 되면서 네 박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세 박은 소리 나게끔 하고 한 박은 소리가 나지 않게끔 소거하는.
이런 패턴으로 쉼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4분의 3박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이 세 박을 연주할 동안에 왼손은 세 박 동안 소리 없애기. 그 다음 박자 한 박 나오고 세 박 스테이 하는 동안에 첫 박을 쉬고 두 번째, 세 번째 박을 짝짝 하는 거.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왈츠박자, 쿵, 짝, 짝, 4분의 3박자가 나오면서 4분 10초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연동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음,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저 같으면 추가로 너무 잘 쳤다. 쿵, 짝, 짝. 이 친구들은 작은 소리로 이 친구들은 스타카토처럼 짧게 가볍게 쳐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슬며시 이제 연주 테크닉도 끼워 넣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 이 스테이가 잘 돼야 되겠죠? 왼손의 액션과 오른손의 액션이 달라질 때 얘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쉬었다가 치고 치고를 해야 된다. 전혀 다른 액션을 양손이 각각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테크닉의 분화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연주 실력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잘 찝어주시고 연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습, 본격적인 연습 한 번 더, 마지막 연주 완성까지 연습 사이클, 레슨 사이클 말씀드렸던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분의 4박자 화성음정. 똑같은 음을 계속 연주를 하고 있죠? 소라고, 레 해서, 쿵 쉬고, 쿵 쉬고, 쿵, 쿵, 쿵 쉬고. 벌써 리듬의 재밌는 패턴. 두 마디 동기 안에서 하나의 리듬 패턴이, 응? 반응이 느리네요. 리듬 패턴, 왜 안 나오니? 리듬 패턴이 나왔네요. 콩 쉬고 콩 쉬고 콩콩 하고 오른손 멜로디가 진행되는 동안에 왼손은 왜안 나오지? 미러링 멈췄나요? 음, 이런 와이파이 주소까지 노출되는 어허허 음. 됐네요.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오른손이 진행하는 와중에 왼손은 계속 쉬고 있는 상황. 근데 오른손도 계속 연주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4분 쉼표가 있어서 네 번째 박을 쉼표로 채워주고 다시 왼손에 그 리듬 패턴이 몇 번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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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요게 몇 번 나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 맞아. 네 번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봤을 때 중간 단에서 오른손이 올라갔다가 다시 똑같이 내려오죠. 여기서 C 플랫을 배웠었나 봐요. C 플랫 단조로 연주할 수 있고 그 다음 C를 그냥 원래대로 내추럴로 치면 장조로 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쉼표를 사용해서 리듬 패턴의 학습할 수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알프레드 비급의 악보 자료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자료. 요거 익숙하시죠? 우리 음악 이론책 제가 자주 썼던 자, 겹 오는 표에 대한 여기 추가적인 설명 나와 있네요. 겹 오는 표와 겹 온쉼표는 현대 악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음표와 쉼표인가요? 이거 많이 나오죠? 어,
옛날 음악에서 많이 나왔대요. 다양한 겨봉 표현, 중표에. 시가가 반드시 원시표나 원시표의 두 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옛날 고대 음악에, 고대? 고대까지는 아니고, 옛날 음악에서 많이 등장을 한다. 왜 그렇죠? 그 연주 파트의 그 연주 파트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용히 계세요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같은 음을 내고 계세요. 그런 표시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사용하는 요 친구들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등분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온 4개에서 2개에서 4분의 1에서 1이죠. 1에서 2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8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런 상황 알고 계신 내용이고. 자, 그래서, 오, 열심히 했더니, 오늘, 아닌가? 1시간 지났나요? 아무튼, 좋네요. 소리가 없는 순간을 연주하기. 음악은 소리와 침묵의 조화로 이루어진 예술. 알고 계신 내용이죠? 침묵의 길이를 쉼표의 박으로, 표시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층별 분할 체계에 따른 쉼표의 종류, 방금 살펴본 내용. 다음, 바이 1권에서 학습하는 쉼표, 플러스 알프레드, B급, 예비과정, B급 자료를 살펴봤고요. 온쉼표, 마디 전체 쉬기 또는 마디 비우기, 한마디 내내 쉬는 거, 네박 쉬, 왜, 또는, 같은 말이었던 거죠. 또는 네박 쉬기, 각손의 연주에 집중, 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한 손에서 연주되고 있는 멜로디 또는 화성의 진행, 음악적인 소리의 흐름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죠. 쉼표를 쓰면. 음, 그래서 그런 악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요런 악보들 같은 경우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여기 레를 연주를 할 때, 레, 미, 파, 미를 연주할 때, 얘를, 이 화음을 그대로 이렇게 점이분음표로 연주하고 스테이를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럼 사실 멜로디는 변화가 없죠. 멜로디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화성이 추가 됐을 때와 화성이 없을 때의 느낌. 선생님들께서 비교해서 들려주실 수 있죠. 음, 그리고, 음, 예를 들면, 요 악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악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 체리가 나올란 말이야. 얘가 지금 오는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악보상에서 얘가 만약에 2분음표다. 2분음표고, 여기 2분심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2분심표를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들려주실 수 있죠. 비교해서 듣기. 비교 체험. 극과 극까지는 아니죠. 미묘한 세계 비교 체험인 거죠. 그 처음에는 잘 알기 쉽지 않아요. 듣기 훈련을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모디파이를 해서 계속 비교해서 들려주시고 이런 훈련을 겪어야 친구들 초심자분들이 이게 다르구나를 느끼지 그냥 쉼표니까 쉬어야지 쉬는 거랑 안 쉬는 거랑 달라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감각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파파레 할 때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자, 누르고 있어 볼게. 4박 동안. 파파레돌 할 때까지 누르고 있는 소리. 그다음 2분 쉼표를 지켜서 연주를 해볼게. 들어봐. 파파레.
했을 때. 뭐, 다른 점 알겠어?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오늘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해보고 그 다다음 시간에 해보고 이렇게 몇 번의 이렇게 쉼표가 나올 때마다 해야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소나티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작품의 세계로 가다 보면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음, 도미도 솔솔 도미도 솔솔 파미레도 시도 시도 레도 시라솔 할 때 도 미 할 때 떼야 되잖아요. 4분음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딴따다단딴 딴따다단딴 근데 꾹 계속 누르고 있죠, 친구들. 따다다단딴 따다다단딴 계속 이 통주저음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오스티나토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직접 들려주시면서 소리를 들어봐. 그랬을 때 이제 얻는 효과 여기서 아까 정리된 바와 같이 쉼표를 지키면 나머지 소리가 나고 있는 파트의 연주가 훨씬 더 집중돼서 들리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제 예시로서 선생님들께서 모델링을 해주셔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뭐 의미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선생님들께서 모델링으로 비교 체험을 이 미묘한 세계에 대한 비교 체험을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친구들의 쉼표 연주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쉼표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쉼표의 의미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겠죠, 친구들이. 이분 쉼표 양손 연주의 두 박 교차 훈련이 되는 거고, 4분 쉼표는 한 박 교차 훈련이 되는 거죠, 사실은. 4분, 4분. 아까 패턴처럼 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점이분 쉼표와 병용해서 쉬기와 준비를 연습할 수 있게 된다. 일단은 쉼표는 그래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그 박을 비우는 거죠. 그 박의 동안 그 시가 동안 그 소리를 비우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다음 음을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시간적인 공간.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작품이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이 쉼표의 의미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부터 쉼표도 연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도 뭐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바이 1번 기초 레벨에서 배우는 쉼표 연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리의 흐름과 소리의 흐름과 쉬는 동안에 침묵, 조용하게 있는 그 순간, 그것의 조화, 지속적인 박세기 훈련,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음. 그래서 아까 이론교재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박을 세게끔 4분의 4박자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게끔 그런 훈련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악보상에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리듬표라든지 박자, 서술하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읽을 때도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쉴 때나 쉬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박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속 매번 강조드리지만 레가토 주법 선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층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티큘레이션의 변화까지도. 그 다음에 음양. 이게 레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쉼표를 배우면 음과 음 사이를 이미 떨어뜨려서 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면 도레미파 뭐 도레 쉬고 미파 쉬고 이런 연주가 있다고 치면 도레를 연결해서 쳤어야 소리가 빈틈없이 채워지잖아요. 두 박 동안. 어, 그래야 두 박 동안 쉬는 것도 느껴지죠. 근데 도, 레를 연결하지 않고 레가토가 잘 안 돼서 도 띄고 레 띄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쉼표와의 구별이 음향적으로 여기는 연속되는 소리, 연결된 소리,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여기는 음가 자체가 없는 상황. 이게 확실한 비교가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레가토 주법 선행이 조금 퀄리티 차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반드시 2번, 3번 할 때부터 레가토 주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진도 많이 나갔는데 아직 레가토 안 된 친구들, 지금부터라도 빨리 레가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쉼표 연주 훈련 시 주의사항. 손가락 끝을 건반에서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포지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쉼표를 연주하는 순간 손이 갈 길을 잃어버리죠. 손가락 끝이 건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손가락 끝이 건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 다음 포지션을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 다시 찾으면서 박자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쉼표를 연주할 때도 항상 0.1mm 정도만 떨어뜨린 상태 아주 가까이에서 준비하고 있고 단지 건반을 깊게 소리가 날 수 있게 유지 하는 게 아닌 상황. 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건반 위에 언제든지 다시 건반을 누를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손등, 손목, 여기 전완근 어느 정도의 유지력, 근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쉼표 연주를 시키면서 이 근력의 훈련,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도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쉼표를 한다고 해서 도, 띠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기다려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박을 계속 세고 그다음 다음 음표 연주를 준비하는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처음부터 처음에 분심표, 4분심표, 2분심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주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음, 처음에는 단지 누르지 않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뭐 포지션 유지 훈련, 박자 세기, 소리 비교 점진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습 정리 쉼표 철학적으로 썼죠. 침묵의 순간, 기다리며 다음 소리를 준비하는 시간. 음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끝세로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악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 끝세로줄이 지나간 다음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순간까지 음악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쉼표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강조해서 알려주시고 쉼표의 체계와 종류 아시는 내용 박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음표, 쉼표 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박짜리 4분, 4분. 두 박짜리 2분, 2분, 4분은 표, 2분은 표. 4분 쉼표, 2분 쉼표. 이렇게. 그래서 같은 길이의 음가를 가지는 표와 매치 학습. 왜냐하면 박자표에 따라, 박자표에 따라 음표와 쉼표의 음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음표와 매치할 수 있게끔 제시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바이의 1번의 쉼표 학습.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론 교재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그냥 1, 2, 3, 4를 쓰잖아요. 음, 4분 쉼표 한 방, 2분 쉼표 두 방.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기에 선생님들께서 박자표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한두 마디 해주시면서 실제로 나중에 8분음표, 8분의 몇 박자가 나왔을 때 예전에 선생님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박자표에 따라서 박자표가 달라지면 우리가 원래 한 방으로 알고 있었던 4분 쉼표가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갑자기 막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초심자 친구들이 아니 한 박이라고 해서 계속 열심히 외웠는데 왜 갑자기 두 박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화내지 않을 수 있게 미리 한번 언급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고
과일 1번의 쉼표학습의 의미, 맞이 전체를 쉬는 온쉼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2분 쉼표와 점이분음표 플러스 4분 쉼표에서 네 박을 채울 때 세 박의 노트와 음표와 한 박의 쉼표 조합으로 구성되는 상황. 이렇게가 바이엘 1권에서 나오는 쉼표학습의 내용이다라는 거고. 최초부터 쉼표를 연주하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듣기 교재, 이론 교재의 엑서트를 보여드렸죠. 다양한 매체들과 자료를 통해서 소리를 없애는 것 자체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박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세야 된다는 것, 카운트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과 이로써 음악적인 시간을 우리 학생이, 우리 쇼팽이가, 내지는 우리 베토벤이, 우리 바흐가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비과정 A, 예비 이제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 책들 바이 1권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바이의 1권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 기말고사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포맷의 객관식 문제들 손을 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포괄하는 내용을 한번 주입해 보려고 하니까 마무리 기대해 주시고요. 길지 않게 끝낼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